어머니는 좀 그래도 약간의 뭐 효도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 또 효도 못했어요. 어떤 점에서? 연명 치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한 3년을 놓여 계셨는데 아이고 그것도 힘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또 그림을 또 네.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 닮았어요. 우리 집에서 인물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버님이 더 잘생겼고 엄마가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젊으셔 엄마는. 그래갖고 이제 엄마를 닮았죠. 진짜 어머니 많이 닮으셨네. 엄마하고 똑같대. 야, 아버님 진짜 어유 아버지는 그때 멋쟁이시네, 멋쟁이. 은행원이었고 야, 우리 아버지가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 맨 왼쪽에 우리 저 헛떡같이 생긴 애가 나예요. 맨 왼쪽에. 선생님 누가 봐도 선생님 같아요. 아, 개구장이네, 개구장이. 이미 저 때부터 개그에. 네. 근데 패션 센스가 이 소문 났었어. 엄마가 그때가 55이고 제가 아버님 아니에요? 25인데 다 부부로 소문 났었잖아. 부부가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버님 사진인 줄 알았어. 내가 25살 때라니까. 저게 이마룡 씨 사진이에요? 아니 지금 어머니랑 찍은 거예요? 동네에서 부부인 줄 알고. 아니 동네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네. 저희가 봐도 지금 깜짝 놀랐네. 야 진짜 어머니랑 사진을 어떻게? 와, 아버님의 어떤 패션 센스를 다 그냥 받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 아유. 어쨌든 이렇게 유쾌하게 보이시지만 어려운 시절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남이니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군대만 갔다 오면 집안이 망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휴가만 나오고.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아버지가 서울에 좋은 직장이 났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 마사회 그 자금 담당을 하셨는데 돈도 많이 버시는 직업이잖아. 그때 뭐 꿈의 직업이지. 근데 이제 시골 노인네니까 뭐 어떻게 겁이 나니까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혈압이 터지셨는데 아유. 그때 뭐 이것저것 집안이 기울기 시작해. 군대 갔다 오니까 집 한 채 달랑 남고 다 뭐 망했지. 그리고 빚이 있으니까 또 집 팔아갖고 이제 빚 갚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 월세 해서 그 당시 한 1년에 한 12번 이사했어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에서는 아버지가 갑자기 아파지시니까 엄마는 젊으셔 그래도 나중에 좌판도 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시아버지가 아파서 아버지한테 그 정도로. 그리고 나보고는 아유 그래도 어린 신랑하고 살아 좋겠네 그러고 우리 또 노안이라서. 우리 부인은 또 딸이라 그러고 장사를 하는데 우리 딸이야 그러니까 그냥 대학생들이 애가 그 당시 이쁘니까 그냥 바글바글 장사가 너무 잘 돼. 내가 앉아 있으면 오빠 되시는군요 그래갖고 나한테 쪽지도 주고 막내 동생 만나게 해달라고 신랑인데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 그런데도 참 즐겁게 살았어요. 난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어린 친구를 이제 데리고 와 살았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집안은 망했는데도. 근데 와이프가 9살 어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고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길을 가는데 인사를 하는 거야.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인사를 어떻게 해요? 지금도 기억나. 그 보랏빛 반팔 입고 여름에 예. 인사를 해서 불렀지. 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인사를 했었대요. 내가 그 꽃잎이라는 옛날 유명한 그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할 때인데 통기타 치는 아가씨 후배로 와가지고 우리 MC 오빠하고 인사를 받으니까 그 친구는 날 기억을 하는 거야. 아는 오빠니까 워낙 인사.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장발에 뭐 잠바에 뭐 백바지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약간 속된 말로 거의 양아치처럼 보였는데 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인사를 했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전화도 없던 시절이니까 어디서 만나자. 나는 너무 이쁜 애가 딱 아는 척을 하니까. 미인이셨구나. 어릴 땐 진짜 이뻤어요. 지금은 뭐 이제 같이 늙어가지만. 그래서 결혼식 날 이제 아기 4살 때 결혼했어요. 아기를 낳고.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을 할 수 없었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애를 낳는데 그 애 4살 때 이제 하룡서당이라는 걸 좀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지. 그래갖고 사람들이 2번 놀랬어. 이마룡이 섹시가 왜 이렇게 이뻐? 야, 저 새끼 좋아요. 땡 잡았네 뭐 이럴 정도로. 두 번째 다이아가 이만한 걸로 해줬거든. 그때 잘 나갈 때. 와.
가짜야. 가짜.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 나중에 저 비슷한 건 못 해주고 조그만 건 해줬지만 인기 좀 얻었지만 돈이 모일 때는 아니었잖아. 고맙지. 그렇죠. 그림을 처음 그리시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셔서잖아요. 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79년도에 이제 55세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보여드린 게 76년도인가 극단 가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KBS 본관에서 크리스마스 특집을 하는 거야. 아버지 나 드디어 텔레비 나옵니다. 근데 TV에 그런 그 매체를 모르고 그 동네에 우리 저 아들 텔레비 나온 데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쫙 동방박사 세 사람이 특집이니까 나오는 거야. 뭐 박인환, 윤문식, 최주봉 이런 사람들이 동방박사 탁 낙타 타고 쫙 나오는데 그 이제 나는 목동으로 앉아 있었거든. 아기 예수 옆에. 그 이게 쫙 타이트하다가 카메라가 쭉 들어오더니 아기 예수한테로 쭉 간 거야. 아, 그 아버지가 넌 언제 나오냐? 도망갔잖아. 다 모여서 봤는데. 목동은 안 나오고 그냥 보러 아기 예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나니까. 배경 중에 한 사람. 그냥 목동이니까 TV 나온다고 잘하는데 연극으로 생각했지. 연극은 다 보이잖아 어쨌든. 그 아버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셔서 좀. 그러면은 가끔씩 이제 아버님 그리우실 때마다 이제 사진을 꺼내서 보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사진을 어머님 사진은 걸어놨는데 아버님 사진은 못 걸겠어. 오. 왜요? 아버지 얘기만 하면 자꾸 눈물 나고 그래서 생각이 자꾸. 어떤 게 가장 가슴이 아리세요? 우리 아버지는 장남에 대한 기대. 시골은 다 그렇잖아. 아들 다 5형제인데 나한테 대한 기대가 컸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애들이 잘 돼야 되니까 이 기대가 너무 컸는데 근데 하여간 아버지는 그 나를 굉장히 믿고 공부를 안 해도 장남이라고 한 번은 되게 나를 시골로 다시 내려갔을 때 큰 마음을 먹고 나를 때리려고 그러시더라고. 몇 살 때? 고2 때. 어. 그리고 이 밖에 이제 옛날에 그 대나무 빗자루인가 뭐 그런 걸로 나를 때리는데 그때 맞아 드렸어야 되는데 딱 잡고 이거 왜 이러세요? 집어 던졌는데 그 다음 날 어디 막 우시더라고. 뭐 그런 생각들 뭐 자꾸 생각이 나.